이제 파이어로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양자막을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은, 방학 되기 전부터 지금부터 진로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이미 늦었죠. 했었어야 되고, 그죠? 어쨌든, 오늘은 그 양자막 수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촬영 관계상 지난번에 했던 것도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뭐야, 이거 말을 안 됐나? 이거 원래 안 됐나? 자, 이 양자막은 누에를 키우는 학문이다. 그래서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누에의 먹이를 생산해야 한다. 그 먹이가 뽕이다. 소위 뽕나무 잎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을 이제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뽕나무를 재배하다 보니까 뽕잎만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부산물은 아닌데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일명 오디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디를 통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이 양자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를 키워서 사육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 거기에 쓰이는 먹이가 사실은 뽕잎이었는데 뽕잎보다는 열매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누에도 옛날에는 실만을 뽑아서 실제 이제 경영의 주된 타깃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오리액 누에를 키워서 약재로 쓰고 있다. 이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에게 이제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농업이 1차, 2차를 벗어난 3차 산업을 합한 6차 산업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자막의 역사는 한단후기의 방문조선부터 해서 한 4,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한시대도 마한, 충청, 경기, 황해도죠. 여기에도 잠상이 이제 풍요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안, 경상도 쪽이 진안이죠. 여기는 잠상을 알고 겸포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겸은 실이 가늘어서 몇 개 실을 겹쳐서 포나 변을 짠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만을 거쳐서 이제 삼국시대로 봅니다. 삼국시대로 와 보니까 농삼이라 하는 양자막을 백성들에게 권장을 했다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백제 초고왕 AD 199년에 양자가 직접법을 일본에 이제 전파를 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직접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누에 포치를 이용해서 생산한 비단은 아주 큰 교육 물목이 되기도 됐다. 그래서 여기서 실크로드라고 있죠, 그죠? 이 실크로드를 알고 있다. 고려 시대에 와서는 사실 이제 발달되어서 우수한 그 비단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 귀족계층이 이제 확대되면서 비단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가의 그 기관 산업으로 양장을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등이 과거의 역사가 있고, 중국을 보면은 인종 5년에 1127년에 중국 송나라 손광현이 만든 장서 누이의 책이죠. 그래서 임경화가 풀이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농업서적인 장경주해를 펴서 누이에 치는 방법을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이 그전에는 양장 기술이 초보 기술이었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건장 정책, 장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썼다 해서 양장이 이제 조선시대 농가법으로 전국에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 후기에는 맨지급과 함께 국가 중심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태조가 조상집법을 제정을 해서 양장을 권장했고, 정종 2년에는 장신에게 선잠제,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있죠? 근동일 행사할 때 하는 것처럼 선잠제를 제를 지냈다. 그 다음에 태종 11년에는 우비 친장례, 우비죠, 우비가 실제 이제 누이를 기르는 것, 진작죠, 행하도록 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 5년에는 경복궁하고 청덕궁에 뽕나무를 이제 신기해서 신장례를 거행하고 각 부에 잠실을 이제 설치했다. 여러분들 그 서울에도 잠실이 있고 참실이라는 말이 있죠. 그 누이를 키우는 장수,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청덕궁에는 왕비가 침잠을 하면서 양장을 권하던 친잠실입니다. 임금문자입니다. 임금님이 친히 잠실 누예를 기르는 권장하던 곳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주변에 경복궁하고 당시에 이제 그 뽕나무가 천년기념물 제471호로 지정하여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천년기념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상 유리가 없죠. 뽕나무는 중요시했다.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1976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95년에는 전국적으로 누에가 농약 피해로 인해서 누에를 짓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전통 섬유 산업으로서 4,000년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래서 IMF 때 직전에 막을 내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럴 계기로 우리나라 창업은 있는 실크 산업에서 양장, 아까 얘기한 기능성 쪽으로 식품 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현재는 누에 가루나 동충하초, 뽕잎, 어디 실크 아미노산, 수루의 번데기 등 양장 산물의 기능성을 이용한 식품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장품, 비누, 샴푸 등 미용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 그 인공 고막이라든지 뼈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펜 있죠. 펜, 고급 펜. 그죠? 펜의 재료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97년에 그 양원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친 원종 모두가 한성 방문입니다. 그죠? 불 꺼버리지. 암컷은 무늬가 있고 수컷은 무늬가 없는 거예요. 이 잘 안 보이죠? 이제는 잘 보이죠. 그래서 유충 무늬로 개잡종에서 유충 무늬로 이제 암수 감별을 할 수 있다. 실용화 측면에서 보면은 감별 능력이 편한 한성 관문 품종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 품종은 암수로 구분하여 이용된다. 기능성 소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잠종 생산 능력을 노력을 2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생력화 적합 품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2001년 지정된 하초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꼬치를 안 짓고 1만 도 번데기 생산량이 14% 정도 많고 누에 동충하초를 생산할 때 꼬치를 자르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 그래서 누에 동충하초 생산 노력을 34%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 혈당 강화제 생산량
그다음 인터페론하고 유용물질을 생산하는데 꼬치가 훈련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품종으로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낸 이 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장력부평 해랑이 09년도 5년 전에 현재 계곡잠, 대승잠, 세광잠, 금옥잠, 광식잠, 양원잠, 춘수잠, 하초잠, 금왕잠, 구공잠, 대풍잠, 그 다음에 골든실크, 물론 위에 표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대승잠 얘기했고 계곡잠 얘기했죠. 그리고 하초잠 정도 이거는 꼬치를 짓지 않는다 거고, 그 다음에 금왕잠이 있고 골든실크라고 있죠. 황색 실크 생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품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주요한 이런 품종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면 한선 방문 품종이 있죠. 여기 보면은 초생달처럼 표시가 있죠, 그죠? 있고 요거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있는 놈은 안 것이고 요 없는 놈은 수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꼬치를 보면 상단 좌측에 여기 황색을 띤 놈이 있고, 그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흰 꼬치죠. 그래서 황색을 띤 놈이 뭐다? 암컷이고 색을 띠지 않는 흰색은 수컷이다. 그 다음에 그 한성 흥남 품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에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우리가 병아리 감별하듯이 쉽게 감별하면은 앞으로 관리가 편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섞어놨어요. 섞어놨는데 이 흑갈색을 띠는 요 놈들은 뭐다? 암컷이다. 띠지 않는 놈은 수컷이다. 이렇게 구분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면 요게 일반 품종이고 요게 뭐다? 나용 품종이다. 요거죠. 껍질이 없는 거죠, 그죠? 껍질이 아니고 꼬치를 짓지 않는 벗을 낳자죠, 그죠? 나용 품종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누의 사육 시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누에 치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뽕잎의 이용이 가능한 5월 중하순부터 낙엽지기 전인 10월 상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남부지방에서는 좀 빠르고 저기 중북부 지방은 갈수록 어렵다. 그래서 대전 이북에는 거의 누에를 치지 않습니다. 그죠? 상당히 1년에 여러 번 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많이 낮다. 통나무도 잘 이제 안 되긴 하죠. 옛날에 그 경복궁에서 장례를 하고 할 때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실제 경제성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우리가 못 치면은 경제성이 완전히 없다 하면 뭐 하고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 뭐 뽕잎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큰 대성뽕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엄지손가락만한 지금 우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적으로 보면 당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크니까 여러분들 요만한 거 1cm, 2cm 되는 걸 수확하려고 손으로 수확하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한 뭐 4, 5cm 정도 되면은 수확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디를 수확할 때는 이 손으로 하면은 빨리 물러집니다. 그러니까 저장 유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 젓가락으로 다 합니다. 최근에는 밑에다가 좁은 그물을 치고 훑죠, 그죠? 훑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선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누에 치는 거는 봄 누에 때 5월 중하순을 말하고, 여름 누에 때 7월 중순, 초가을 누에 때는 8월 중순, 가을 누에 때는 8월 하순, 늦가을 누에 때는 9월 상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 수량을 기준으로 해보면 당연히 봄 누에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늦가을, 그 다음에 초여름, 그 다음에 여름, 이렇게 이제 순서로 퀄리티가 차이가 나죠. 우리 녹차도 마찬가지죠. 녹차 같은 경우도 봄에 나올 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안 좋은 이유가 간단히 얘기하면 장마철에는 안 좋다. 그죠? 또 가을에는 이 잎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서 또 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누에가 먹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양장 농가 입장에서 보면 노래 분산하고 누에 대기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봄 누에 때에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유예, 가을 누에 때도 같은 방법으로 예시 나누고 연 4회 정도 누에를 키우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에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누에는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조절된 환경하에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이나 기상적인 영향을 다른 작물보다는 적게 씁니다. 하지만 곤충이죠. 식물 경우보다 환경 여건에 센시티브하다. 그래서 되는 동물이다. 되는 동물,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같이 모여든다. 낮아지죠. 그래서 개구리나 뱀처럼 월동하는 동물처럼 그렇다. 자체 적응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누에 사용 환경 조절 역시 누에가 습도가 낮을 때는 습도를 높여주고 온도가 낮을 때 보온은 비교적 쉽지만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을 경우는 조절이 어렵다. 그 다음에 여름, 가을 누에 때는 누에의 먹이로 이용할 뽕잎의 질이 봄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누에 치는 시기에 알맞은 전용 누에 품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봄 누에용 뽕, 여름 누에용 뽕, 가을 누에용 뽕 이렇게 품종이 나눠지면은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평이 되는 뽕밭이 있어요. 그러면 한 품종을 다 심어 놓으면은 어때요? 일괄적으로 봄에 잎이 나오죠. 그 다음 여름 되면 시들시들해지죠. 가을 되면 조금 이제 다시 리고로스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1년에 4번 사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뽕잎이 우수한 품질을 가진 뽕잎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중 우수한 품질을 가진 누에를 고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계절별로 적당한 품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에의 운동적인 특성을 구분하면 누에의 이제 강건성하고 그다음 고치 질 이렇게 이제 실용 형질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치를 지었을 때 정상적인 번데기가 되는 비율, 요걸 이제 가용 비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 고치 이제 퀄리티 쪽을 보면 고치 한 개의 무게, 요걸 전견중이라고, 그다음에 고치 청 무게, 견청 중이죠. 그다음에 고치 청 비율을 견청 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질이 예를 들어서 실용 형질하고 고치 질하고 보면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역상관관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용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고치 질이 낮다. 고치 질을 높게 쓴 바람에 누의 사육 일수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또 가용 비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여름, 가을 누의 품종은 봄 누의 품종보다 고치 질은 낮지만 보온다스가 봄 누의 때보다 훌륭한 뽕잎의 저항성을 가진 품종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름, 가을 누의 품종은 유충이 강건하고 불량 환경 조건에서도 가용 비율이 높으면서 가급적 수량이 많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항성은 몇 가지 지표로 구분되는데 그 지표는 첫째는 가용 비율이 높아야 된다. 가용 비율, 소위 번데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량의 누이를 쳐서 고치를 수확할 때까지의 살아남은 번데기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양장농가의 사육 기술이 이제 월등히 좋거나 시설이 훌륭한 농가라면 화형 비율이 좀 낮은 품종이라도 사육 전에 이 철저한 소독과 사육 중에 누이의 병 예방을 잘 하면 화형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옛날에는 분정을 한다든지 아주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경험이 부족하거나 사육 시설이 좋지 못한 농가는 유충이 이제 약합니다. 그래서 사육을 들이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누에는 병에 대한 예방이 주지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군뱅이도 마찬가지죠. 병 안 들면은 뭐 간다 그러죠. 방법이 없다 그러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그 장려 품종이 지정될 때는 요건 잘 봐야 되는 사육 온도가 몇 도? 30도씨, 습도가 90% 넘는 아주 극단의 불량 환경, 그리고 수년 동안 질소질 비료만 정상의 2배 이상 준 불량봉으로 누에를 쳐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충의 그 강론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성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농가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많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전견중, 소위 꽂힌 무게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화형 비율을 낮은 전견중이 무거운 경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화형 비율이 높으면 전견중이 가볍고 또 하나는 화형 비율은 낮지만 전견중이 무거운 이런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치가 나오는데 여름 가을로에 대해 적합한 것은 요 앞에 거고 전견중이 가벼운 경우고 또 뒤에 나오는 거는 복로예용은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전견중이 무거운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는 뭐가 아니냐, 유충 기간이 짧고 기르기가 쉬워야 되고 돌치가 무거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견적인 무거운 품종은 사육조건과 사육 기술이 좋은 농가에게 이제 유리합니다. 그래서 화용 비율이 높은 품종은 사육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생명 양장, 즉 노력을 줄이는 양장을 하는 농가에 유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름 가을의 품종은 유충이 강건해서 불량 환경에서도 사육률이 높고 가급적 수량이 많이 나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지금은 우리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 하는 노래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하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뭐 좀 잘 해봐라. 아무도 안 되나? 응? 참아야만 한다고 이래 간다. 자, 누이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은 이 여자 일생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여자 일생을 누이하고 비교한다고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봅니다. 이 휴면 R, R이 먼저인지 나방이 먼저인지 상당히 얘기하기가 못해. 어쨌든 R부터 시작하면 R이 있었어요. 이 휴면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겨울에 잠을 자는 거예요. 안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일반 루이알은 요거 비휴면 R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휴면 R이 잠자고 있던 것이 인공 보호하는데 11일에서 14일, 약 2주 정도 걸리죠. 월련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넘긴다는 얘기예요. 가을에 이제 늦가을 루에나 했죠. 그죠? 그래서 알을 낳았어. 그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했어. 휴면을 하니까. 그리고 인공부화를 다 하는 거예요. 인공부화하는 방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좀 설명하고. 요게 이제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 2주 정도 걸리고 요거는 한 11일, 2일 정도 걸리고 이 휴면하는 거는 부화를 하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알 루이를 떨기가 뭐냐면 이 껍질을 제거하고 요놈만 우리가 본래는 틀렸습니다. 그럼 이 보육에 약간 새카무리해요. 개미 루이에 이렇게 보는데 새까마서 요걸 일령이라고 해요. 일령. 그 다음에 한 3, 4일쯤 지나면 일면, 잠잘 맹자입니다. 하루 잔다. 자고 나면 잠을 잔다.
그럼 요 일행이 돼 탈피하고 같죠. 탈피. 요건 탈피입니다. 잠잔다는 게 아니고 탈피. 그럼 일행이 되죠. 그럼 이면 하면 2번 잠자면 요 2, 3일 지나서 3령이 되고, 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탈피를 하면은 4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4번 잠자면 5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 여기 개미누에서 이거 5령누에까지는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장 실제 이 1령에서 5령까지 가지만 1령에서 4령까지 먹는 뽕잎의 양보다 이 5령 때 먹는 게 4배 정도 많다네. 그러니까 80%를 그 5령 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이제 뽕잎이 부족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앞에 이거 조금 먹는 걸 생각하고 뽕잎 양을 조금 준비했다가는 낭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 5령까지인데 이 약으로 쓰는 것도 다 5령 누에를 씁니다. 5령으로 쓰고 7, 8일 지나면 이제 익은 누에를 하라고 합니다. 이 씨를 토하게 되죠. 토사라고 하죠. 토사. 씨를 보내놓습니다. 그래서 내놔서 4, 5일쯤 지나면 지금 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번데기 뻔하고 팔죠. 그 파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열흘 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 이 나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방이 아프다고 쑥하다고 변비를 하면은 알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날짜를 한번 뽑아보면 누이 아래서 시작하면은 자, 비휴면은 좋다. 10일 잡고 여기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죠. 그 다음에 14일, 17일, 그 다음에 21일, 27일, 그 다음에 34일이죠. 그죠? 34일, 그 다음에 38일, 그 다음에 48일, 거의 한 50일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누이의 일생이 한 50일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얘기죠. 먼저 알을 보면 누이 알은 폭이 1mm, 길이가 1.3mm, 높이가 0.5mm. 그래서 약간 평평한 타원형인데 겉으로 보면 약간 동고스름하게 아주 작죠. 그죠? 1mm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알은 산란 후 알을 낳고 2일간은 노란색을 띠지만 점차 이제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이게 되면 봄이 되면 부화를 하죠. 그래서 각 부화한 유충은 한 3mm 정도 크기의 검은색이 띈다. 그래서 개미처럼 보인다 해서 개미누이예요. 그래서 누이 아래서 여기 보면은 개미 몇 킬로 기어다니죠. 그래서 이걸 갓 깨어난 개미누이의 일령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충이 있습니다. 유충은 잘 보시면 여기 2령, 3령, 4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 태어난 유충은 냄새로 뽕잎의 이제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뒷면부터 뽕잎을 먹고 2일 정도 뽕잎 먹고 나면 체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광모, 털의 간격이 넓어져서 유충이 이제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3일째는 뽕잎을 안 먹고 피부가 투명해지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화 후 첫잠까지를 1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때 체장은 약 7mm, 그리고 하루 정도 자라고 나면 우물을 뽑고 일행이 됩니다. 탈피를 한다. 그 후에는 뽕붓기와 탈피를 거듭하여 마지막으로 4번째 잠을 자고 탈피하면 오랭이 된다. 그래 아까 얘기한 잠을 잔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는다는데 여기서는 잠을 잔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잠을 잔다. 잠잘 맨자가 맞다. 그죠? 그래서 여기 크기를 보면 일행 때도 약간 그 흑색, 흑갈색. 그죠? 그 3년 때는 보세요. 이게 커지니까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 4령은 거의 하얗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놈들이 이 뒷면부터 이제 부드러운 면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허물을 벗고 나서는 크기가 안 커요. 허물을 벗는 그 크기, 그 순간의 크기가 그 리형 때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더 안 큰다 이 말입니다.